안녕하세요. 광주 성형외과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임홍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가슴 재수술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볼까 합니다. 가슴 수술은 실제로 재수술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수술 받으러 오신 분 중에는 이미 저에게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한두 번 이상의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인데, 이 분의 경우에는 구형부축을 이유로 저에게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구형부축은 실제 포용물 종류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많이 달라진다는 의학적인 논문도 있어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포용물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촉감의 차이를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구형 부축이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술 방법의 차이가 첫 번째입니다. 특히 아주 오래 전에는 가슴 포용물을 삽입할 때 대흉근과 갈비 사이에 포용물을 집어넣다 보면 대흉근을 그 위치에 있게 해주는 근막을 전혀 이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술 방법 중에서 근육과 갈비뼈 사이 포용물을 집어넣을 때가 부축이 가장 심했는데, 오늘 보여드린 이 분의 경우에도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과거 수술 방법으로 포용물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하방에 넣는 단일 평면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는데, 포용물의 위치보다 유두유륜 위치는 낮고 구축 현상 중에서 가장 심한 타입은 아니지만, 실제로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만져봤을 때 아주 심하게 딱딱한 경우입니다. 이런 구형 구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 필수적인 것은 구축에 따른 각각 포용물을 싸고 있는 피막을 정확하게 절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촉감을 위해서는 포용물을 덮고 있는 대흉근의 근막이 가장 타이트한 조직인 이유로 근막에 대한 충분한 이완, 늘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겨드랑이 절개와 가슴 밑 절개에서는 대흉근을 싸고 있는 근막의 적절한 이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구형 구축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근막 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이분의 경우도 재수술을 받고 현재 10일 정도 됐는데, 실제로 윗부분의 심한 볼륨감은 가슴을 정말 부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분의 경우는 실을 뺀 날 사진에 봐서도 모양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촉감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가슴 수술을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전체적인 윗볼륨을 많이 강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요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슴 포용물을 삽입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슴 조직은 하방으로 조금씩 더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의 볼륨을 심하게 살려주게 되면 모양이 정말 부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가슴 위의 볼륨을 강조하는 것은 브래지어 착용으로도 충분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수술을 하고 나서 윗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 정말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용물 자체를 물방울 포용물을 만든 이유는 자연스러운 모양은 아래쪽 하방에서 볼륨감이 살아야 되고, 가슴 유두유륜 위쪽에서 볼륨감이 아주 강해지면 가장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 구축에 있어서도 구축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실제 구형 구축이 발생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집도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입니다. 특히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충분하게 이완시켜 주지 않으면 이 근막과 피막이 두 개가 합쳐져서 더 두툼한 막을 만들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2주 거의 다 돼가지만 실제로 본인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고,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저에게 재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의 가슴을 보여드리기 민망할 만큼 아주 서툴렀던 수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상담할 때는 보여드릴 수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형물 선택에 있어서도 20여 년 전에 프랑스 PIP라는 회사에서 만든 회사인데 보형물 허가를 받을 때는 인체용 실리콘을 사용했지만 실제 그 회사에서 만들 때는 공업용 실리콘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재수술 받으러 오신 분의 가슴에서 빼낸 보형물임에도 이 보형물은 뺄 당시 모양이 이보다는 볼륨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다만 공기 중에 노출되다 보니 볼륨이 더 심하게 감소했고 심지어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보형물 선택 기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보형물이 나왔을 때 저는 인위적으로 보형물에 손상을 가해보고 실제 실온에 방치했을 때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모티바 경우는 1년 8개월 전에 보형물 외벽에 손상을 줬는데도 볼륨 감소가 없었습니다. 특히 코히시브한 코젤의 성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손상된 부분에 보형물을 쥐어짰을 때 다시 복원되는 힘, 이게 우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제품을 제가 소개받고 이 보형물 역시 손상을 주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추천을 하는 이유는 보형물의 장기간 안정성이 보형물 재수술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가슴 보형물 파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촉감의 차이를 이유로 보형물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전성이 다시 수술받을 그런 가능성을 가장 낮춰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